그놈이 감히 겁도 없이 여길 오겠다고? 내가 결혼할 남자가 생겼다고 인사드리러 호주에 가겠다고 말씀드렸을 때 부모님의 반응은 싸늘했어요. 한국 남자는 가부장적이라며 제가 결혼하면 집에서 가사만 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도윤을 아는 저로서는 터무니없는 오해였습니다. 부모님은 한국에 대해 전혀 몰랐고 뉴스나 인터넷에서 본 편견을 사실처럼 믿고 있었어요. 저는 호주 시드니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셨고 어릴 때부터 저는 독립적인 성격으로 자라왔어요. 대학에서는 국제관계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에는 어떤 일을 할지 진로에 대해 고민이 많던 시기였어요. 그때 도윤을 만났어요. 도윤은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었습니다.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유머 감각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배려심이 깊었어요. 우리가 처음 만난 건 아주 우연한 사고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시드니의 한 카페에서 커피를 받으려다 실수로 컵을 떨어뜨렸어요.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아, 뜨거워. 당황해서 손을 털고 있는데 옆에 있던 남자가 재빨리 냅킨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손대인 거 아니에요? 그가 바로 도윤이었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친해졌습니다. 도윤은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었고 호주에서 교환학생으로 1년 동안 공부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자주 만나 커피를 마시거나 호주의 명소를 함께 여행하며 점점 가까워졌어요. 그러던 중 제가 대학 졸업을 앞두고 고민이 많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나도 해외에서 살아보고 싶은데 어디가 좋을까? 저는 항상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유럽, 일본, 미국 등 여러 나라를 고려하고 있었는데 그때 도윤이 말했어요. 그럼 한국은 어때? 너 한식도 좋아하고 나도 있으니까 재미있을 거야. 그 말에 솔깃했습니다. 도윤 덕분에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아졌고 한식을 비롯해 한국어도 조금씩 배워가던 터였어요. 그렇게 저는 고민 끝에 6개월간 한국에서 교환학생 생활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호기심도 컸고 무엇보다 도윤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었어요. 그리고 한국에 도착한 순간 제 예상은 완전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 편리한 교통, 맛있는 음식 모든 것이 신기하고 매력적이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좋은 건 도윤이 항상 곁에서 저를 챙겨주었다는 거예요. 그는 서울 곳곳을 안내해줬고 심지어 저를 위해 직접 한식 요리까지 만들어줬습니다. 한 번은 그가 직접 만든 김치찌개를 먹고 너무 맛있어서 감탄했더니 이 정도로 놀랄 거면 다음엔 삼계탕도 만들어줄게요. 라며 자신만만하게 말했던 게 기억나요. 그렇게 우리는 한국에서 더욱 가까워졌고 결국 3년간 연애를 이어갔어요. 장거리 연애도 거뜬히 이겨냈고 마침내 도윤이 호주까지 찾아와 프러포즈를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너무 행복해서 당연히 예스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바로 부모님이었습니다. 처음엔 호주에 먼저 인사를 드리러 갈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크게 반대하시며 어딜 감히 여기까지 오려고 했냐며 화를 내셨습니다. 너 정말 한국 남자랑 결혼하려고? 부모님은 깜짝 놀라며 반대하셨습니다. 한국 남자는 가부장적이야. 결혼하면 넌 맞벌이도 못하고 집에서 가사만 해야 할 거야. 한국은 시부모님 모시고 살아야 한다며. 너 힘들어서 못 버틸걸. 저는 황당했어요. 도윤은 그런 남자가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가사 분담을 철저히 하고 요리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한국에 대해 전혀 몰랐고 그저 인터넷에서 본 글들만 믿고 계셨습니다. 도윤이 어떤 사람인지 직접 보면 생각이 바뀔 거예요. 저는 부모님을 한국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러자 부모님은 처음엔 반대하시다가 그래 직접 가서 내 두 눈으로 확인해야겠다 고 하셨어요. 도윤이 어떤 사람인지 직접 보여주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한국에 오자마자 첫인상이 심상치 않았어요. 너무 북적거려 공기도 다르고 음식도 낯설고 엄마는 공항에서부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도윤이 공손하게 부모님을 맞이했지만 아빠 역시 아직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 상황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 직접 요리를 한다고? 부모님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도윤을 쳐다봤어요. 그는 능숙하게 칼을 다루며 김치찌개와 잡채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원래 남자도 요리해요? 아니요. 그냥 제가 요리를 좋아하는 거죠. 식사 후 도윤은 말없이 설거지까지 끝냈어요. 엄마는 작은 목소리로 아빠에게 속삭였습니다. 이 남자 대체 뭐지? 부모님은 아직 완전히 신뢰하진 않았지만
적어도 처음보다 경계심이 풀리는 듯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엄마가 부엌에 몰래 가는 걸 목격했습니다. 그녀는 도윤이 정말 가사 일을 하는지 확인하려는 듯했어요. 그런데 도윤은 이미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장모님, 커피 드릴까요? 그 순간 엄마의 표정이 묘하게 바뀌었어요. 이제부터 진짜 부모님의 마음을 얻기 위한 시간이 시작될 터였습니다. 부모님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낯선 환경에 어색해하셨습니다. 공항에서 도윤이 직접 마중을 나와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부모님은 여전히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생각보다 도시가 크네. 아빠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살짝 인상을 찌푸렸어요. 음식 냄새가 진하네. 향신료가 강한가 봐.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한국을 경험하기도 전에 벌써 걱정부터 하는 분위기였어요. 도윤은 눈치채고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이동하는 동안 편하게 계세요. 바로 숙소로 모시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간 곳은 한옥 스타일의 고급 게스트하우스였습니다. 부모님이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면서도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신경 쓴 곳이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방을 둘러보더니 다소 불편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바닥이 딱딱하네. 침대가 없는 건 좀 힘들겠는데. 그래도 따뜻해요. 온돌이라서 몸이 편할 거예요. 도윤이 설명했지만 엄마는 아직 적응이 안 되는 듯했어요. 저는 부모님이 빨리 한국의 좋은 점을 발견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다음 날 바로 도윤과 함께 일정을 준비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도윤은 먼저 일어나 숙소 근처의 빵집에서 따뜻한 커피와 구운 빵을 사왔어요. 장모님, 아침 드시기 전에 커피 먼저 드릴까요? 엄마는 예상치 못한 행동에 살짝 놀란 듯했지만 이내 커피를 받아 들었습니다. 아, 응, 고마워. 아빠 역시 구운 빵을 맛보더니 생각보다 맛있네. 라고 하며 기분이 풀린 듯했어요. 조금씩 분위기가 부드러워지는 것 같아 안심했어요. 하지만 부모님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한국 사회의 결혼 문화와 가부장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윤이 일하는 직장도 보여주고 평소 생활하는 모습을 직접 경험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오후, 도윤이 다니는 회사 근처로 가서 점심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도윤의 동료들이 부모님께 인사를 건네며 유창한 영어로 대화를 나눴어요. 한국 직장은 엄청 빡셀 줄 알았는데 분위기가 생각보다 좋네. 아빠는 사무실을 둘러보며 예상보다 자유로운 분위기에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윤은 자신의 팀을 소개하면서 한국에서도 점점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회사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저희 회사도 유연 근무제가 있어서 원하는 시간에 출퇴근할 수 있고요. 엄마는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눈치였지만 적어도 한국 사회가 부모님이 생각했던 것처럼 완전히 보수적인 곳은 아니라는 걸 깨닫고 있는 듯했어요. 다음 일정은 도윤의 집 방문이었습니다. 부모님은 한국의 가정 분위기를 직접 보고 싶어 했기 때문에 도윤이 살고 있는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도윤의 집에 도착하자 엄마는 먼저 부엌을 살폈습니다. 도윤이 요리를 한다는 걸 믿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진짜 도윤이 요리를 해? 네. 저 요리 좋아해요. 장모님 입맛에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도윤은 앞치마를 두르고 능숙하게 칼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채소를 다듬고 고기를 손질하는 모습이 꽤 능숙했습니다. 이거 진짜 본인이 다 하는 거 맞아? 엄마가 거듭 확인했어요. 네. 제가 평소에도 요리 자주 해요. 그럼 오늘 저녁은 기대해볼까? 엄마는 흥미롭다는 듯 지켜보기 시작했고 도윤이 직접 만든 잡채와 갈비찜을 맛본 순간 눈이 커졌어요. 이거 직접 만든 거 맞지? 꽤 맛있네. 아빠도 한 입 먹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확실히 음식 솜씨가 좋군. 부모님의 반응을 보며 저는 속으로 안도했어요. 도윤이 부모님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한 걸음 다가선 느낌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도윤은 자연스럽게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본 엄마는 또 한 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설거지도 내가 다 해? 그럼요. 저는 집안일을 같이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엄마는 아무 말 없이 도윤이 설거지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잠시 후 엄마는 저를 부엌 한쪽으로 데리고 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솔직히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내 말이 거짓말은 아니었네. 엄마의 말투가 조금씩 누그러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고민되는 부분이 있는 듯했습니다. 그래도 결혼하면 모든 게 달라질 수도 있잖아. 한국에서 살면 더 어려운 점도 있을 거고. 저는 엄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나 한국에서 살면서 정말 행복했어. 그리고 도윤이랑 함께라면 어디에 있어도 괜찮아.
엄마가 믿어줬으면 좋겠어. 엄마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금 더 지켜볼게. 하지만 아직 완전히 허락한 건 아니야. 그래도 처음보다 훨씬 전진한 느낌이었어요. 이제 남은 건 부모님이 완전히 마음을 열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부모님의 태도는 확실히 부드러워졌지만 여전히 결혼을 완전히 허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여러 번 도윤이 참 괜찮은 사람인 건 알겠어. 하지만 결혼은 연애랑 다르잖아. 라고 말하며 마지막까지 고민하는 눈치였어요. 그래서 나는 부모님이 한국에서 더 많은 것을 경험하도록 도윤과 함께 다양한 일정을 준비했어요. 그중 하나가 도윤 부모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이 다소 부담스러워하셨습니다. 우리 영어도 잘 못하는데 괜히 어색해지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셨지만 막상 도윤의 부모님을 만나자 그런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어요. 도윤의 부모님은 따뜻하게 우리 부모님을 맞이했고 도윤 아버지는 서툰 영어로 Nice to meet you 라고 하며 악수를 청하셨습니다. 도윤 어머니도 Welcome to Korea 라고 인사하며 다정하게 웃으셨어요.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나는 부모님을 대신해 통역을 했고 분위기는 생각보다 빨리 풀렸어요. 도윤의 어머니는 한식을 대접하고 싶다며 전통적인 한정식을 준비하셨는데 엄마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들었다가 한 입 먹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음식이 생각보다 맛있네. 아빠도 갈비찜을 맛보더니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양념이 정말 잘 배어있네요. 도윤의 어머니는 흐뭇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정성껏 만들었어요. 더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편하게 말씀하세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부모님은 도윤의 가정이 얼마나 따뜻한지 점점 깨닫고 계신 듯했어요. 특히 도윤의 아버지가 저희는 도윤이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에밀리가 우리 가족이 된다면 진심으로 환영할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을 때 엄마는 살짝 감동한 듯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을 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식사를 마친 후 엄마가 도윤 부모님과 좀 더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려다가 갑자기 균형을 잃고 넘어지셨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것은 아니었지만 발목을 삐끗한 듯 했어요. 괜찮으세요? 도윤이 가장 먼저 달려가 엄마를 부축했고 도윤의 어머니도 깜짝 놀라 바로 얼음팩을 가져오셨어요. 엄마는 미안해하며 아이고 괜히 신경 쓰이게 했네 라고 했지만 도윤은 걱정 가득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장모님 병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결국 도윤과 나는 엄마를 부축해 근처 정형외과로 갔어요. 엄마는 처음에는 이 정도면 괜찮아 라며 병원까지 가는 걸 부담스러워하셨지만 도윤은 단호하게 혹시라도 더 안 좋아지면 안 되니까요. 라며 택시까지 잡았어요. 병원에서는 다행히 큰 부상이 아니라며 약간의 치료만 받고 가면 된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진료를 마친 후 기다리고 있던 도윤을 보며 슬쩍 미소 지었어요. 내가 정말 내 사위가 된다면 그래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기 시작했어. 나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결혼을 긍정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던 엄마가 처음으로 그런 말을 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곧바로 아직 완전히 인정한 건 아니야 라며 선을 그었고 나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엄마다운 반응이었어요. 그날 이후 부모님은 확실히 도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아빠는 도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며 한국 사회와 직장 문화에 대해 질문하셨고 엄마도 도윤과 장을 보러 가거나 같이 요리를 하며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그러던 중 엄마가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경험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한국의 전통시장을 한번 가보고 싶어. 엄마는 평소에도 시장 구경을 좋아하셨는데 한국의 시장은 호주의 것과 많이 다를 것 같다고 궁금해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울의 유명한 전통시장으로 향했어요. 시장은 활기가 넘쳤고 엄마는 처음에는 사람들이 북적이는 모습에 놀라면서도 금세 흥미를 보이셨어요. 특히 엄마는 가게에서 직접 반찬을 만드는 모습을 보며 신기해하셨습니다. 이렇게 다 손으로 만드는 거야? 네. 직접 담근 김치도 있고 매일 새로 만드는 나물도 많아요. 도윤이 설명하자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하나하나 살펴보셨어요. 그러다 시장 한쪽에서 아주머니가 판매하는 호떡을 보며 이거 한번 먹어봐도 돼?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럼요. 한국에서 시장 오면 호떡은 필수예요. 도윤이 바로 호떡을 사서 건넸고 엄마는 한 입 먹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셨어요. 생각보다 엄청 맛있네. 아빠도 한 입 먹어보더니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달달하니 딱 간식으로 좋겠어. 그렇게 우리는 시장을 돌며 한국의 길거리 음식을 경험했고
엄마와 아빠는 예상보다 한국 문화에 더 깊이 빠져드는 듯했어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던 엄마가 조용히 나를 불렀습니다. 에밀리. 엄마의 표정이 사뭇 진지했어요. 나는 순간 긴장하며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나는 내가 호주에서 살기를 바랐어. 그리고 한국에 대해 잘 몰랐기 때문에 걱정도 많았고. 나는 말없이 엄마의 말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내가 왜 이곳을 좋아하게 됐는지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 도윤도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내가 선택한 사람이니 이제는 나도 믿어볼게.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정말? 엄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응, 우리 딸 행복하면 됐지. 그렇게 부모님의 마음이 완전히 열린 순간이었습니다. 엄마가 도윤을 받아들이기로 한 순간 나는 감격해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엄마가 이렇게까지 마음을 열어줄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아빠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그래도 도윤, 한 가지 약속해 줄 수 있겠나? 도윤은 단정하게 자세를 바로 하고 아빠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장인어른, 어떤 약속이든 꼭 지키겠습니다. 아빠는 잠시 고민하듯 침묵을 지키다가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 가족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아이야. 혼자서 고민을 많이 하기도 하고 혹시라도 힘든 일이 생기면 너부터 먼저 손 내밀고 말하지 않아도 먼저 알아주는 남편이 되어줬으면 좋겠어. 도윤은 미소 지으며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인어른,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모님의 표정이 한층 누그러졌어요. 이제야 정말로 안심하신 듯했어요. 그날 밤 우리는 도윤과 부모님이 함께 둘러앉아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는 처음 한국에 왔을 때와는 다르게 도윤과 한국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즐겁게 나누셨어요. 김치는 정말 발효 음식이라 그런지 맛이 깊네. 처음엔 너무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먹다 보니까 중독성이 있어. 장모님, 김치는 종류가 많아요. 다음에 한국에 다시 오시면 장모님 입맛에 맞는 김치를 찾아볼까요? 그래? 그럼 다음엔 더 많이 먹어봐야겠네. 엄마의 표정은 어느 때보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은 한국에서의 마지막 며칠을 더 알차게 보내시게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도윤은 부모님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일정을 설명했어요. 장모님, 장인어른, 여행 일정 중에 많이 걸으셔서 피곤하실 것 같아서 남은 일정은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어요. 한국의 찜질방을 체험해보시고 한방병원에서 건강검진과 치료도 받아보실 수 있도록 예약해 두었습니다. 부모님은 예상치 못한 세심한 배려에 놀라셨습니다. 찜질방. 거긴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사우나하는 곳 아니야? 맞아요. 하지만 한국의 찜질방은 그 이상이에요. 따뜻한 온돌에서 피로를 풀 수도 있고 몸을 개운하게 만들어주는 여러 가지 공간이 준비되어 있어요. 엄마와 아빠는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도윤의 설득에 따라 가보기로 하셨어요. 찜질방에 도착하자 부모님은 생각보다 넓고 쾌적한 시설에 놀라신 듯했어요. 이렇게 크다고. 여기가 찜질방이야? 네. 여기서는 사우나뿐만 아니라 온돌방에서 쉴 수도 있고 전통적인 방식으로 몸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어요. 우리는 먼저 황토방에서 몸을 데우고 이후 얼음방에서 시원한 공기를 마시며 피로를 풀었습니다. 엄마는 처음엔 찜질방의 뜨거운 온도에 적응하지 못하셨지만 시간이 지나자 몸이 개운해진다며 만족스러워하셨어요. 허리가 따뜻해지는 느낌이야. 이게 이렇게 좋을 줄은 몰랐네. 아빠도 차가운 얼음방에서 시원한 공기를 마시며 이거 은근히 중독성 있네. 라며 즐거워하셨습니다. 찜질방 체험 후 도윤은 부모님을 모시고 한방병원으로 향했어요. 한방병원? 네. 한의학에서는 몸의 균형을 중요하게 여겨서 자연적인 방법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부모님께 맞는 진단을 받고 침 치료와 한약 처방도 받으시면 더 개운해지실 거예요. 한방병원에서는 부모님의 건강 상태를 꼼꼼하게 체크했고 특히 아빠의 무릎과 허리 상태를 집중적으로 진단했습니다. 의사는 부모님께 맞는 한약을 처방해 주었고 도윤은 부모님이 드시기 편하도록 미리 달인 한약까지 준비했어요. 이건 두 분 건강을 위해 좋은 재료들로 만든 거예요. 매일 한 잔씩만 드시면 몸이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부모님은 예상치 못한 정성에 다시 한번 감동하신 듯했어요. 이렇게까지 신경 써 주다니 내가 우리 사위라서 정말 다행이다. 엄마가 처음으로 사위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그 말에 도윤은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장모님, 장인어른, 앞으로도 건강 잘 챙기실 수 있도록 제가 신경 많이 쓸게요. 한방 치료를 받고 몸이 한결 가벼워짐 부모님은 한국의 전통 음식까지 즐기며 마지막 일정을 보내셨어요.
이게 삼계탕이라는 거지? 네.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기력을 회복하는 데 최고예요. 엄마와 아빠는 삼계탕을 한 입 드신 후 생각보다 담백하고 부드러운 맛에 감탄하셨습니다. 이건 정말 몸에 좋은 느낌이야. 그렇게 건강한 음식과 함께 부모님은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을 보내셨어요. 출국 당일 공항으로 가는 길에서 부모님은 조용히 나를 불렀습니다. 에밀리. 나는 엄마의 표정을 보며 차분히 대답했어요. 응. 엄마. 엄마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도윤 같은 사람이 곁에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아빠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이셨어요. 도윤. 우리 딸 잘 부탁하네. 도윤은 감동한 듯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앞으로도 두 분께 자주 연락드리고 꼭 모실게요. 부모님은 비행기에 오르셨고 나는 마지막까지 손을 흔들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한 후 나는 도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네. 도윤은 내 손을 부드럽게 감싸며 미소 지었어요. 응, 이제 우리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야.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도윤과 나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양가의 축복을 받으며 함께하는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 설레고 행복했습니다. 우리는 양쪽 가족을 배려해 한국에서는 전통 혼례, 호주에서는 소규모 웨딩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한국에서 한복을 맞추러 갔을 때 엄마는 연분홍빛 저고리를 입어보시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이렇게 입으니까 정말 색다르네. 전통 혼례 준비는 조금 낯설었지만 도윤의 부모님이 따뜻하게 도와주셔서 수월했어요. 도윤 어머니는 직접 패백 음식을 준비해 주셨고 나는 그 과정을 도우며 한국 문화에 대해 더 깊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호주에서는 좀 더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의 결혼식을 준비했어요. 엄마가 추천해 주신 와이너리는 석양이 아름다워서 망설이지 않고 예약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고르던 날 엄마는 눈시울이 붉어지셨고 나는 엄마의 손을 꼭 잡으며 다짐했어요. 엄마, 나 행복하게 잘 살게. 결혼식이 다가오면서 도윤과 나는 하루하루가 더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어느 날 도윤은 우리 추억이 담긴 사진 앨범을 준비해 보여주었고 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할 날들이 더 많아. 도윤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양가 가족의 축복 속에서 두 나라에서 결혼식을 올린 후 진짜 부부가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며 우리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